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드림 헤어라인 의원의 대표원장 박용호입니다. 아까 전에도 오면서 보니까 지금 2층에 대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다 한국 환자분들이 이렇게 계시던데, 우선은 가장 궁금한 게,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 환자들도 해외에 나가서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터키 같은 데 이제 가서 시술을 받고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던데, 굳이 한국 사람인데도 터키로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터키가 거기 있는 병원들이 가성비를 내셔가지고 수술도 받고, 그 이후에 또 남는 시간은 이스탄불이나 다른 터키 관광 명소가 많으니까 거기 이제 관광도 같이 하면서 그 비용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모발이식 한 차례 하고 끝날 걸 거기서 관광도 비행기 포함해서 겸할 수 있다, 수술까지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광고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 탈모 고객들이 터키에 가서 수술을 많이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큰 여행사들이 관광 플러스 모발 이식, 워낙 저렴한 패키지, 그렇죠. 저가 여행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가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거기도 약간 단점이 있는 게, 거기는 뭐 의사들이 다 시술하는 게 아니고 간호 인력이나 수술방 보조 인력들이 이식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수술한 결과가 의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교하지가 못합니다. 결과를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 터키에 가서 수술하고 오는 고객들 중에 2차 수술 상담하러 온 거 보면 후두부 채취한 부위가 많이 안 좋다거나 또 모발이 심겨져 있는 이식 부위의 각도나 방향이 그렇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터키에 가는 것보다는 국내의 우수한 한국 의사들이 시술하는 병원을 잘 선택해서 수술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 말이 딱 들어맞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물가로 따지면 거기서는 그런 비용 받는 게 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GDP나 우리나라 GDP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서는 그렇게 그 가격에도 나름대로 경제성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모발 이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낭을 채취하는 게 절개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절개식, 절개를 하지 않고 모낭 단위로 하나씩 구멍을 내가지고 펀치를 해서 구멍을 내서 뽑아내서 개수를 채워서 이식해주는 그런 방식, 절개와 비절개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비절개도 머리를 밀고 하는 방식이 있고, 반쯤 밀고 하는 방식이 있고, 아예 안 밀고 하는 방식도 있고, 세분화될 수 있는데, 크게는 방식은 절개, 비절개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절개와 비절개, 환자들이 택하는 비율은 어느 쪽이 더 많나요? 과거에는 제가 한 20년 전에 모발 이식 시작할 때는 그때는 압도적으로 절개가 많았고, 최근 한 2, 3년 전부터 비절개가 조금 보편화되기 시작한 뒤부터 5, 6년 전부터는 7대3 정도로 비절개가 절개보다도 더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개와 비절개 각각의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장점은 절개식은 아무래도 후두부에 디자인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가로가 좀 길고 세로 폭을 한 1.5cm 정도로 평균적으로 해서 떼장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떼내서 위아래로 떼붙이는 게 절개식인데, 비절개식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모낭 단위로 뽑아서 채취한 거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절개하고 봉합을 안 하니까 절개식이.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이제 잔디를 옮겨 심을 때 떼장채로 옮겨 심는 게 있고, 잔디를 한 포기당 하나씩 뽑아서 옮겨 심는 그런 방식이 그게 비절개식입니다. 그렇다면 비절개식도 아예 통증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절개식보다 많이 덜하다는 거지, 비절개식도 예를 들면 구멍을 한 1000개 이상 내니까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한 구멍에 모낭이 한 2개에서 2.2개 정도 들어있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 뽑아내면 1000개 이상 내니까 화끈화끈거리고 그렇죠. 잘 때도 닿으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아프다는 게 그게 있고, 또 그 후에 이제 아무는 속도가 좀 아무래도 빠르죠. 떼장을 떼내서 봉합해가지고 실밥 뽑고 하는 거랑 뽑은 뒤에 그냥 밑에서 이제 뽑은 자리에 살이 차오르면서 아무는 거랑 좀 아무래도 회복되는 속도나 이런 게 비절개가 좀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절개하고 비절개를 비교했을 때 절개의 장점은 시간이 짧다. 채취하는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이식하는 시간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어차피 같은 재료를 씻기 때문에 채취하는 시간에 있어서 일일이 뽑아서 구멍을 내서 뽑아 올리는 시간보다도 그냥 후두부를 심플하게 간단하게 디자인해서 떼장을 떼내서 간단하게 봉합해버리면 채취 시간은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단축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빠르게 끝난다면 비용도 절개가 아무래도 조금 저렴한 면이 있죠.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단축되니까 그런 면이 있고 아무래도 뽑는 의사하고 그 인력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채취하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절개식이 수술 비용에 있어서 비절개식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비절개식도 완전히 또 장점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뽑은 자리에 이제 모낭이 이제 다시는 올라오지는 않아요. 이것도 잘 뽑아야지 연속해서 그냥 뽑아버리면 모낭이 안 자라기 때문에 네. 그 자리가 흉터처럼 돼버립니다. 아주 심각한. 이건 비절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감안해서 스킬풀한 엑스퍼트 의사들은 이제 그걸 감안해서 간격을 잘 벌려가지고 그 모낭을 채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흉터는 아무래도 절개 쪽에 하나의 실선 모양으로 흉터가 남으니까 머리를 빡빡 밀 때나 아주 짧게 밀 때는 비절개보다도 절개식이 흉터가 좀 더 도드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따지면 절개식의 장점은 일단 비용이 저렴하다. 수술 시간이 단축된다. 대신 통증이 좀 더 비절개식보다 심하다. 그 다음 비절개의 장점은 뭐냐? 덜 아프다. 대신 이제 비용이 좀 더 든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냐? 또 뽑은 자리에 이제 모낭은 다시 이제 올라오지는 않는다.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네, 비절개를 했을 때 뽑은 자리에 모낭이 더 올라오지는 않지만 절개 같은 경우는 아예 통째로 절개를 한 다음에 옮겨 심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거네요. 대신 이제 떼장이 드러내고 나면 네. 그 사이에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을 위아래로 당겨서 봉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뽑은 자리는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그 흉터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봉합을 잘 해야죠. 피부나 피하 지방이나 이 진피 조직을 잘 봉합해서 하면 전체적인 흉터 면에서 따지면 다 합하면 총 면적을 비절개 면적이나 절개 면적을 따지면 절개가 오히려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흉터 면에서 그 면. 그러면 아무래도 요즘 비절개로 이제 시술 받으시는 환자분이 많으시니까 비절개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비절개를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채취를 해서 심으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아타스 로봇을 말씀하시는데 네. 아타스 로봇을 물론 저희 병원도 갖추고는 있지만 숙달된 의사가 아타스 로봇을 의사가 조작을 해서 뽑는 것보다 숙달된 의사가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쓰는 것보다도 숙달되신 원장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나요? 그렇죠. 그런데 로봇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미국에 계시는 뭐 재미교포분이나 그 해외 그 외국인들 또 로봇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나 신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로봇을 원하면 그런 건 로봇을 또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은 우리가 뭐 꼭 로봇의 장점이 많아서 한다기보다도 비절개 시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툴들이 있다.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구비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모발 이식을 채취를 하는 경우가 꼭 이제 뒷머리 부분에서만 채취가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이제 털들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은 합니다. 우리가 채모, 예를 들면 후두부 모발 위에 뭐 겨드랑이나 수염, 뭐 바지에 있는 뭐 모발이나 이런 걸 채취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모발 개수나 그 다음에 모발의 성질, 굵기 이런 게 후두부에서 채취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집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요. 동물의 모발을 가져와서 심을 수도 있나요? 심는 거야 가능은 하지만 그게 뭐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니까 시도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종 간에 완전 종 자체가 다른 경우에 있으면 시도할 필요도 당연히 없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모발을 옮겨 심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예를 들면 모발을 채취해서 자식한테 심어준다. 그 거부 반응이 또 생겨가지고 면역 억제제를 또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모발 이식을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 복용한다. 이거는 상당히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도조차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보통 외국인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시잖아요. 그러면 모발 이식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며칠간 체류하는 게 좋을까요? 외국에서 모발 이식 수술을 받고 귀국해야 되는 그 고객들에 대해서는 절개식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9일차 때 실밥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신 분들은 본인의 나라에 귀국을 해서 뽑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만 마치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절개식이지만 네. 비절개 같은 경우는 뽑고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출국이 가능하니까 특별히 수술 때문에 계속 장기 치료해야 된다든지 뭐 일주일 정도 치료해야 된다든지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했을 때 제 환자분이 이제 4,000, 4,500 요 정도 이제 이식하셨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보통 평균적으로 4,000모 기준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4,000모를 절개로 하는 경우에는 평균 소요 시간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5시간 정도 소요되고 비절개는 한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피 상태나 모발의 밀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1시간 정도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절개는 한 4,000모 같은 경우는 5시간, 비절개 같은 경우는 6시간 정도로 그렇게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최대로 이식할 수 있는 모발의 개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최대로 이식 가능한 경우는 역설적으로 후두부 모발이 밀도가 떨어지고 또 후두부가 많이 밀려가지고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000모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한 고객은 뒤에 모발을 다 옮겨 심어도 어떤 경우에는 6,000모가 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빈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모가 필요한 경우 6,000모도 시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절개, 비절개를 두 가지를 믹스해서 채취해가 하면 충분한 양을 획득해가지고 그 넓은 부위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요거거든요. 생착률은 보통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되나요? 생착률을 결정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재료, 그러니까 후두부 모발이 건강성, 얼마나 튼실하냐,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옮겨 심는 부위에 그 두피의 그 성질,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연하면 아무래도 딱딱하고 안반처럼 그렇게 딱딱한 그런 두피에 비해서 생착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다음에 후두부 모발의 고객의 이제 연령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20, 30대 고객의 그 후두부 모발에서 채취한 게 더 건강하고 50대,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모발 자체도 노화가 진행이 돼서 아무래도 생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고 후두부 모발이 건강한 경우에는 95%에서 98%까지 생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모발이 약하고 고령의 좀 연령의 그 고객들에 한해서는 생착률이 한 70%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식을 시작할 때 고객한테 미리 설명을 해줍니다. 생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충분히 좀 잘 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식 결과에 1년 뒤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객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저희들은 수술 시작 전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생착률이 95%다, 5%다, 100%다 이거는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고객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모낭을 채취했을 때 또 분리하는 팀들의 그 병원의 스태프들의 또 스킬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이식 부위에 밀어넣는 그 의사의 스킬 그 다음에 그 일일이 꼼꼼히 그 미진한 부분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그걸 다 정확하게 넣어야 또 결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그 이식을 할 때 채취부터 해가 심는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을 다 꼼꼼하게 다 살펴서 생착률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제 제 손님이 이제 실수를 받으면서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켜봤었는데,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스럽게 땀 흘려가면서 하시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비의료진이 말도 안 되게 이제 시술하는 비용과는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사의 정성과 노력이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수술하면서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되고, 초심을 가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수술을 끝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의 정도는 절개와 비절개 어떤 시술이 더 심한가요? 객관적으로 절개를 예를 들면 10일 할 때 비절개의 통증 한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로. 그런데 극히 예민한 분들은 비절개식으로 채체가 이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증을 느끼는 역치라는 게 있어요. 그 스레시홀더, 영어로는 스레시홀더인데, 그게 스레시홀더가 높은 사람은 통증이 좀 둔감합니다. 그런데 아주 낮은 사람은 조그만 통증에도 심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별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10을 기준할 때 절개식을, 비절개는 한 3 정도로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수술 전 주의사항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흡연을 줄이는 게 좋고, 그 외에 고지혈증 약이나 피가 잘 응고 안 되게 먹는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오메가3나 비타민 C나 이런 걸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수술 도중에 그 피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끊고, 혈압, 당뇨약 이런 거는 그날도 그대로 복용하시고, 피를 많이 나게 하는 영양제나 약들은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끊고 수술을 받는 게 수술하는 의사도 편하고 고객도 피를 덜 흘리게 되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피린이 당연히 그런 약이 하나인데, 실제로 피를 나게 하는 거는 비타민 C하고 오메가3가 더 강력합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급한 경우에 복용 중인데도 그 날짜로 수술을 수십 차례 했지만 예상외로 피가 그렇게 또 많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역설적으로 오메가3나 비타민 C 종류가 강력하게 피를 응고시키는 걸 방해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잘 나게 한다는 거죠. 수술 후의 주의사항은 어때요? 수술 후의 주의사항은 저희 병원은 2주 동안은 음주를 갖다가 금하는데, 사실은 업무상 꼭 해야 된다거나 비즈니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은 금주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흡연도? 흡연은 당연히 그 모낭으로 가는 혈관을 갖다가 수축시키기 때문에, 흡연은 또 탈모 외에도 워낙 몸에 안 좋은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담배를 이 기회에 끊으라고 꼭 그렇게 추천하거나 권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고 담배가 또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흡연과 음주 외에 또 주의할 음식은 없고, 네. 운동은 수영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3주 있다가 시행하라 그러고, 축구같이 또 격렬한 운동 이런 경우는 2, 3주 있다 하라 그러고, 일상적인 러닝이나 조깅이나 가벼운 운동,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운동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2, 3일 지난 뒤부터도 가능합니다. 땀 흘리는 것도 관계없고, 저희 병원은 수술 후에 바로 그 샴푸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직후에 뿌리는 샴푸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물 닿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수술 직후에 긁어서 손톱이나 지문을 이용해서 이식 부위를 긁어 문지르는 행위만 2주 동안만 하지 않으시면 되기 때문에 물 닿거나 땀 나거나 이런 거는 관계없고, 축구나 농구나 이런 운동은 머리끼리 부딪히고 하면서 이식 부위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술 후에 샴푸 같은 경우는 이제 샤워기만 가지고 이제 해야 하죠. 전용 샴푸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 쓸 수 있는 샴푸를 주면 그 뿌리는 것만으로도 샴푸 효과가 있고, 샤워기로 그냥 물만 뿌리면서도 가능하게끔 다른 샴푸 안 쓰고 문지르는 거 없이 그런 식으로 샴푸가 가능하게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모발 이식의 부작용이 있을까요? 모발 이식의 부작용을 묻는 분들이 고객들이 많습니다. 부작용은 저희들은 포폴 마취를 거의 가능한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포폴에 의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제일 큰 부작용은 수술했던 이식했던 모발이 예상 외로 좀 안 오르는 경우, 환자 고객의 기대치나 집도했던 의사의 기대치에 비해서 안 오르는 경우, 그게 제일 큰 부작용이지 다른 부작용 없습니다. 절개식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이드 체질이나 앙렘 특이 체질에 의해서 흉터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예상외로 그런 게 부작용이 될 수가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의 실수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의 부작용은 다 1년
뒤에 충분히 그 복구가 가능하고 그 네. 부작용을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일 수술 시간에 비해서 가장 안전한 수술이 모발 이식이고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가장 적은 수술도 모발 이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도, 방향 이런 부분을 이상하게 심지 않고 했으면 특히 모발을 이식하는 각도나 방향이 또 중요한데 그걸 잘못 심어나면 참 네. 뽑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걸 제대로 잘 잡아서 각도, 방향 이런 거 디자인을 잘 잡아서 심어나면 혹시 생착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쉽게 뽑아서 비절개식으로 그 부분을 채워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런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생각보다 머리가 이제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술자의 능력의 부족 또 될 수가 있죠. 될 그것도 수가 포함될 있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게 제일 많고 사실은 그 다음에 정수리나 이렇게 밀도 보강을 할 때 정확하게 심어야 될 타겟 포인트를 잘못 선정해서 또 들어가는 각도 방향이 또 잘 안 맞으면 기존 모발에 좀 나쁜 영향을 주가지고 손상을 주어서 모발이 좀 탈락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아마 그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게 나를 포함해서 또 심는 의사도 경험이 많은 베테랑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심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발 이식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원장 선생님, 시술자의 능력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리고 그 원장이 어떤 그 철학이 또 중요합니다. 이것도 나름 수술을 심는 게 뭐 몇 시간 동안 심거든요. 이게 뭐 잘못 심으면 몇 시간 동안 잘못 심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1시간 동안 잘못 심는 게 아니고 서너 시간 또 잘못 심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할 때 수술 전후사인 그 병원에 있는 그런 걸 잘 관찰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수술 후기, 요즘 뭐 수술 후기 조작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술 후기에 좋은 후기가 많으냐, 좋은 후기가 적고 나쁜 후기가 많으냐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병원을 선택하는데 하나의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발 이식이 불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모발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연령이 아주 지나치게 많아서 몸 전신 조건이 아주 취약한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뭐 후두부 모발이 채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밀도가 떨어지고 탈모가 후두부까지 진행이 많이 돼서 채취할 수는 없고 이식 부위는 역설적으로 몇 배 이상 더 많은 경우에 채취할 부위보다 그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 있는데 재료가 부족한 그렇죠. 경우가 제일 많죠. 네, 가장 많겠네요. 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시술 후에 탈모약을 복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 탈모약을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처럼 평생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탈모약은 혈압약,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냐고 묻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근데 혈압약의 효과가 통상적으로 24시간입니다. 24시간밖에 안 그래서 매일 먹는 겁니다. 매일 먹는 거고 당뇨약도 매한가지고 탈모약도 똑같습니다. 네. 역시나 24시간 효과인데 그러면 약을 먹어서 탈모약을 계속 먹다가 끊었다. 그러면 탈모가 더 악화되는 게 아니고 탈모약의 효과에 의해서 이제 탈모를 막아주는 그게 없어졌으니까 일어나던 탈모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약의 부작용이 뭐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 게 약 효과가 하루밖에 안 가기 때문에 길어야 뭐 아보다트 두타스테로이드 계열의 아보다트 같은 경우는 한 2-3일 약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뭐 한 2-3일이고 그래서 부작용 나타나면 그냥 스톱하면 그만이에요. 그걸 갖고 미리 질에 겁을 먹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이거 평생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고민하는데 그리고 그 탈모약의 부작용이라는 것도 약전에는 그 설명서에는 한 3% 정도 일어난다 되어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보면 10사람이 먹어서 1명 정도가 생깁니다. 근데 본인이 그 1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질에 겁을 먹고 내가 이거 먹으면 다 부작용이 다 생기는 것처럼 네.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단 트라이 해보고 먹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처방하는 의사랑 상담하면서 고민을 하는 게 좋고 그 부작용이라는 게 뭐 비가역적인 부작용이 아니고 가역적으로 약을 스톱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니까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니까. 뭐 트럼프 그 대통령도 그 보면 지금도 그 프로페시아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그 먹는 약 중에 보면 본인 탈모약을 매일 먹고 있어요. 그 가늘 모발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약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지는 않아요. 네,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작용이 성관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요새 좋은 약이 많잖아요. 비아그라도 있고 시알리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약회사들이 그런 약들을 저렴하게 카피를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성관계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시기에 그 약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또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탈모가 심각하다 생각되면 일단 주저 말고 약을 일단 복용하세요. 복용하는 게 좋고 이제 반드시 끊어야 될 부작용이 있어요. 간이 안 좋거나 탈모약 때문에 간이 기능이 나빠지거나 수치가 올라갈 때 네. 그럴 땐 끊어야 되고 또 남자가 여성 유방이라 여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슴이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끊는 게 좋겠죠. 그 외에는 뭐 드물게 우울증이 온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객들 중에 약을 복용하고 난 뒤에 네. 그럴 때는 뭐 끊어야 되겠죠. 그 외에 일시적인 뭐 성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뭐 조루가 좀 온다, 리비도가, 욕구가 감소된다. 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약의 도움을 받아서 복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모발 이식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쉐딩 현상이 생긴다. 와장창 그건 아니죠. 떨어지는 건 아니네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절대 아니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뵌 김에 저도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마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잠깐만 이 뒤에서 좀 체크해보죠. 고개를 뒤로 한번 제껴보세요. 살짝 뒤에 부두부 모발은 좋네요. 밀도는. 네. M자가 조금 있네요.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원래 M자가 있었나요? 아주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아니 고등학교 때나 뭐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아주 살짝 있었는데 이게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M자형 탈모 1, 2, 3 중에서 초기에 해당되네요. 1 정도, 스테이지 1. 지금 초기 네. 오른쪽이 좀 더 심한 경우인데 네. 이런 경우에 뭐 약을 좀 먹으면서 네. 경과를 보는 것도 괜찮고 네. 탈모약을 복용하면서 본인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외모적으로 그러면 소량의 모발을 채취해서 비절기식으로 채취해서 그냥 치우면 됩니다. 치우면 되고 뭐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지금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약을 더 이상 진행을 막기 위해서 복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작은 됐어요. 됐는데 뭐 누가 봐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도드라지는 게 아니니까 M자형 탈모가. 이제 또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 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일단 인터뷰 작업에 참여해주신 우리 그 스태프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오는 환자분들 오시면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